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전량 매도를 해야 될 때랑 매매를 이어서 계속 해야 될 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매매를 계속 이어서 한다는 건 저희 용어로 말하면 계속 드리블을 해나간다는 표현도 했고,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도 막 불타기를 하면서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로는 적당한 시점에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선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려 보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로 매매 노하우적인 면에서 궁금한 점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짚어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실전에서 매매하던 종목을 전량 매도할지 아니면은 드리블 하면서 이어갈지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종목이 좋을까 나쁠까, 더 오를까 떨어질까, 또는 호재가 있나 없나, 이런 미래 산업 전망,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판단들을 하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인 팁을 드리게 되면은 비중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무슨 소리야, 다 얘기 들을 게 뭐 있어, 그냥 앞으로 좋아 보일 주식이면 들고 있는 거고 계좌 주면 파는 거지, 이런 식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매매에서는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면 모두가 다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샀으니까 그건 별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좀 포인트를 잡아 볼 거는 저희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일단 본인이 좋다 나쁘다 생각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실전에서의 괴리감은 다 맞추지를 못합니다. 일단 그걸 깔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중은 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비중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비중 자체가 좀 작다는 것도 좀 주관적이고 사람 실력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은 30%보다도 작다, 그러면은 대체로 전량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덩어리 비중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격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불타기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면 이거 다 팔고 신규 매수하는 것 대비 되게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중 30%보다 적으면 그냥 다 파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매매를 하다가 보면 이제 조금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이 줄어들 텐데, 어느 순간 보면 30%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냥 다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30%면 다 판다, 이거는 좀 이해는 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팔다 보면은 70에서 점점 줄어서 30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앞에 선택을 다르게 했으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한마디로 덜 팔았으면 30%까지 안 갔을 텐데, 이어지는 선택일 텐데, 이 부분도. 맞아요. 매매는 그거는 연속성과 내 선택이 항상 후속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한 이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달리 해석하면은, 이미 앞부분에서 전량 매도에 가까운 선택들을 계속 매도에 중심을 두고서 계속 선택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 결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전량 매도까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랑 이어질 수도 있는데,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권이 좀 많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할 거를 생략하지 않는다, 이건 지켜줘야 돼요. 매도해줄 건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보유한 비중을 가지고 매도할 거 해주다 보면 이게 줄어들어서 30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40에서 50 정도 되는 이 시점이 오겠죠. 70에서 매도를 하다 보면은 30으로 가기 전에 이 중간 선택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가로 더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계속 매도에 집중해서 비중이 적어져서 여기서 그냥 전량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한 선택지로 가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70%일 때는 전량 매도를 하냐 아니냐 이 고민을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매도를 하다 보면 요 정도 비중이 남았을 때 여기서 전량을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지금처럼 점점 줄이다가 30% 미만까지 가서 전량 매도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 비중을 다시 채워가거나 유지를 하면서 드리블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들 텐데, 그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실전에서 많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실력이 초보자고 경험이 적을수록 전략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거 역시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좀 더 매매를 잘하고 싶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고 키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더 끌고 가면서 더 높은 수익을 만드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이 부분에서 이 정도 비중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때 실전적인 팁을 드리면은 이런 것 같아요. 매수를 잘 해놔서 비중을 잘 만들어 놨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에 매도를 하면서 요 정도 부분에서 뭐 비중 한 50%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다가 이런 상승 흐름을 만나게 되면은 이 50%를 가지고 팔기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 한 30%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전략 매도 해서 끝나게 되는, 이 어찌 보면 정해진 수순을 걸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걸 뒤집으려면은 이 중간에 매수가 필요합니다. 매수를 해주면서 이 비중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행동 조치가 필요한 건데, 이 매수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팁이 있어요. 당연히 그 전에 사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타기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평단 자체가 만약에 2,000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리함을 살려서 비중을 높이면서 쭉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매수 자체가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평단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 자체가 되게 꺼려지는 분들 많이 있죠. 그쵸. 내 평단은 2,000원인데 또는 이거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2,500원, 2,600원대 가격을 봤었는데 지금 막 3,100원, 3,200원에서 매수를 하라고? 이러다 물리면 어떡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개입을 합니다. 이때 생각하기 좋은 거는 이거 다 배제하고 지금 여기서 3,000원 위에 여기서 자신은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기서 신규 매수를 못하는 사람은 아마 불타기 매수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불타기 매수나 이런 드리블 매수 자체가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비중이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차분하게 분할 매도하면서 높은 비중에서도 결국에는 그냥 전략 매도를 이렇게 그냥 전략 매도로 원웨이로 쭉 가주는 게 더 유리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락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못 사니까 매도를 하다 보면 요 어딘가에서 전략 매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500원 부분에 저항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3,500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심리적 장벽이 커져서 매수도 점점 못하게 되고 매도만 하게 되면서 전략 매도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또 희한한 거는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걸 보면 이때부터는 여기가 또 싸게 느껴지니까 또 여기서부터 또 막 채워가지고 이 더 높은 가격에서 사다가 뭐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져가지고 물려버리는 막 이런 걸 또 많이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팁대로 해도 결국은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일단 문제는 한 몇 가지가 복합적인데, 이거를 드리블이라고 이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방금 전에 말한 케이스에서 여기서의 문제는 그냥 뇌동입니다. 문제는 뇌동이다. 이거를 뭐 드리블, 이어가는 매매, 이거랑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성질이 좀 달라요. 뭐 물론 수익을 내려고 이 종목 좋아 보여서 더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샀다. 근데 그 말이 뇌동이고요. 이게 드리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상황을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건 거예요. 이분은 전략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이어가는 드리블을 할지 고민이다. 언제 어떤 걸 판단하는 게 고민이다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드리블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드리블을 할 줄 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다시 이쪽으로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권은 전략 매도, 그냥 차분하게 매도를 하면서 전략 매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이거를 일단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주는 게 먼저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드리블을 섞어서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옵션이 있고 훨씬 더 다양한 전략이 되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에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리블 옵션을 장착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걸 것 같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드리블을 바이를 막 하면서 했는데 이런 거를 맞게 되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건가? 이게 사실 손절하고 나온다는 거를 생각하면 드리블도 어렵잖아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서 뭐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수익이 나겠지만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하락 공포가 커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전량 매도 다 하고 일단 수익 다 챙길 거 챙기고 이제 천천히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일 텐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선택이 나쁜 게 아니라면 굳이 드리블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드리블을 한다면 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때, 나에게 드리블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줄 때 하고 싶은데 오늘 영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못 듣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도 드리블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랑 드리블을 해서 계속 이어가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뭐 예를 들면 요런 상황을 조금 약간 먼저 구분하면서 가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서 이어가고 드리블 한다에 대한 이거는 생각이나 관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매매의 근본적인 부분이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거는 나는 여기서 사서 이 정도에서 팔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여기까지도 갔었네. 나는 이거 먹었는데, 나는 잘 이어가고 드리블을 했으면은 더 높은 산에 가서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리블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깊게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홀딩해서 수익 100만원 낼 거, 잘 홀딩해서 500만원, 1000만원 내는 거, 이런 거를 드리블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바라시는 것 같거든요. 바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를 노리는 것도 맞고. 근데 실제로 드리블로 이어간다라는 거는 여기서 일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상 속에서 수익금이 커지는 거 말고 이런 흐름이 분명히 딸려 있거든요. 올라가서 홀딩해서 이거를 키운다 라는 거는 드리블이라기보다는 내가 비중 이만큼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어금니 꽉 깨물고서 이거 주식시장 보지도 않고, 아니면 본다고 하더라도 꾹 참고서 호흡하면서 안 팔고 홀딩 전략 잘해가지고 많이 올랐을 때 판다,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걸 드리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건 드리블이 아니고 그거는 홀짝에서 더블 베팅을 그냥 이악 물고 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드리블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내 비중을 가지고 눈사람 만들 때 눈 굴리듯이 이 비중을 가지고 계속 굴려서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익 극대화가 왜 되냐고 하냐면은 이런 거 당연히 안 놓치겠죠. 이런 거 안 놓칩니다. 이런 거 안 놓칩니다. 수익은 계속 쌓여요. 여기서는 조금 더디겠죠, 당연히. 근데 다시 수익 계속 쌓이고, 이거는, 그리고 이런 드리블은 솔직히 말하면은 보여지는 화면에서 그래서 좀 극단적인 거고, 현실에서 드리블을 많이 이뤄지는 거를 보게 되면은 좀 더 이런 상황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여기서 매매를 시작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떨어지고 올라가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든 계속해서 수익 내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때 여기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비중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 끝까지 계속 올 수 있어요. 컨트롤 하면서 팔아야 될 때 팔고, 다시 사야 될 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비중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파동 안에서 내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익을 다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수익이 단순히 한번 여기서 잘 맞춰서 여기서 잘 맞춰서 여기서 잘 팔았다, 이 수익 딱 이렇게 한번 낸 사람보단 당연히 훨씬 더 크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언제 전략 매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은 전략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처럼 막 2배 이상 오른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드리블을 할 수 있다로 들리니까. 그렇다면은 마치 이런 거죠. 막 이런 때 나는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전략 매도를 했는데 그게 왠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마침표와 드리블을 논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종목 가지고 타이밍적으로 구분한다는 거, 마치 이 종목 올라 떨어져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매매에서 근본적으로 지키고 알아야 할 거는 종목이 좋아 나빠, 종목이 올라 떨어져, 이걸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드리블을 하느냐 전략 매도 하느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드리블을 할지 전략 매도를 할지를 판단할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중이 더 이상 드리블을 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작은 비중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냥 전략 매도로 가는 게 낫다라는 말이고, 그래도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었을 때 그나마 드리블을 선택할 수 있다, 비중을 지킨 상태에서 드리블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럼 다시 비중을 지킬 줄 아는, 컨트롤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리블을 하면서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거는 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이 비중에 대한 걸로 하나 이제 질문을 하고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궁금할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드리블을 했어요. 비중을 늘려가고 줄여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쭉 상승하는 이런 시점에 되다 보면 여기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이 예를 들어 한 2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얘기 들은 대로 전략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두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쭉 이어오는 와중에 비중을 지킨 거예요. 한 70% 정도 된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1번이 되면은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서 드리블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뭔가 좀 의구심과 불안함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더 전량으로 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20%인 경우에는 그래 뭐 지금 비중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현금 많으니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좋은 기회 또 잡으면 되니까는 일단은 더 올라가는 거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여기서 그 매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선택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또 아니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헷갈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실전에서도 제가 클럽에서도 특히 초창기 그러니까 클럽에서 훈련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실전에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저 이거 명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2번은 맞아요. 이게 그냥 정박자를 탄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2번이 맞습니다. 근데 1번은 여기서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해야 잘할까 잘못할까 의미 없어요. 1번은 이 상황 만든 게 잘못한 겁니다.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해야 될 걸 안 했다는 얘기니까. 그쵸. 앞에서 매도 다 건너뛰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 걸 한다, 매도해야 될 걸 생략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진 비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팔아야 될 거 아무것도 안 팔고서 그냥 이악 물고 홀딩으로 가지고 온 이 비중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게 진짜 비중이 아니거든요. 팔아줘야 될 거 이때라도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엇박자를 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소 좀 큰 차이를 가지고서 예를 들었지만 나는 한 40% 정도인데 그러면 40%가 이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 살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또 이걸 가지고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본인의 그 기준 비중과 드리블 능력에 대한 그런 영역으로 또 들어가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도 맞아요. 실제로 어찌됐든 실력하고도 연결되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70%에서 팔 거 팔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왔을 때 40% 정도를 남겨갖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에서 그냥 70%, 40%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실전 흐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평단은 당연히 이 현재가 부근보다 낮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팔면서 수익은 챙긴 상태일 거예요. 실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겠죠. 팔 거 팔아주고, 그러면서 매수를 섞어줬다고 하더라도, 평단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 평단 자체는 뭐 많이 올라왔자 이 정도 선 안에서 40%를 가지고 현재 주가는 이 상황인 상황,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40%를 가지고 공격을 더 할지 아니면은 전략 매도를 할지, 이때 선택은 이 다음에 뭐 실제로 이것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데, 왜냐면은 이 안에서 공격을 했었던 거는 유리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단도 낮고 드리블을 해서 불타기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어갈 수 있고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내가 트라이를 해보는 건데, 그 트라이 실패했었을 때 여기서 그러면은 가지고 있었던 비중을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 묶고서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이 하락 흐름 다 받아낸다? 공격하는 상황, 드리블하는 상황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잘 만들어 놓게 되면 선택권은 더 많습니다. 네. 자, 뭐 결국은 실력에 대한 부분이고,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드리블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본인의 리듬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좀 마무리할까요? 이게 전략 매도를 하느냐 드리블을 하느냐 할 때 아무래도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가격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차트장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때는 되게, 요 시점은 되게 가격대가 높은 시점이고, 뭐 여기는 뭐 오르든 내리든 간에 상대적으로 되게 좀 바닥에서 놀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가격대에서는 계속 드리블, 어느 정도 내가 좀 가격을 정해두고 그 이상 올라가면 여기서 마무리.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목표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드리블이다, 이런 뭐 생각으로도 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떨까요? 이런 접근 방법은?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성향, 개별 선호도, 그리고 지금 말한 거 자체가 그냥 말 자체에서도 모든 게 다 주관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 가격은 비싸다, 어느 정도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격은 어느 정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기준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냥 이 모든 요소가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니스트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어니스트님은 어때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다 나쁘다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르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진 않는다. 일단 관점 자체가 많이 다르다. 이게 이런 걸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화면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니스트님은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하고서 목표 주가를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다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러면서 계속 드리블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일 테고, 그런 부분은 각자 주관적인 부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 기준점을 세웠으면 그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가 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을 꺼냈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언제 전략 매도를 하고 매매를 마무리 짓느냐, 어느 상황에서는 계속 이어가느냐, 이런 좀 고민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 주식이 얼마나 실적이 좋냐, 미래 전망이 얼마나 좋냐, 뭐 테마는 뭐냐, 이런 거는 좀 부가적인 양념일 뿐이고,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비중을 관리하느냐, 나는 어떤 식으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애초에 정해진 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고 본인의 실력을 건드리는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민을 한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를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대체로 오늘처럼 뭔가 좀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좀 살짝 교정해주고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매매를 하면서 가다듬어 나가고 본인의 실력을 훈련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 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아까 어니스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고, 클럽 매매를 통해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녹이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고 익혀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어떻게 클럽 가입하실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네이버에서요, 주식비더 공유카페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눌러서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이런 카페가 나오고요. 여기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어요. 회원가입 버튼 한번 눌러서 카페 회원가입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 아래에 있는 공지
배너 눌러서 공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클럽이 어떤 건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설명을 쭉 해놨고요. 영상과 글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쭉 제대로 읽어보시고 플레이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누르셔서요. 폼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게 유료 회원제 클럽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왜 유료로 하는지 뭐 회비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실제로 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회비 이상의 훨씬 큰 가치를 드립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실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회비도 여기에서 이제 신청하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또 할인도 해드리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유튜브도 이 클럽과 별개로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서 주식 문화 바꿔가는데 제대로 자리 잡도록 같이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